경험을 했습니다만 수많은 작업과 소통과 또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지금 불과 두세 달 만에 정책 일정을 앞두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상당히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일각에서는 서울시 빈보가 됐을 경우 메리지라든가 또 건설 폐기물 처리장, 소확장,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 김포에 몰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사님, 관련해서 자치시와 자치구는 동급으로 보입니다만 자치구도 혹시 동급인가요? 네, 자치시와 그 자치구는 저는 자치구에 있어서 규모에 상관없이 동급을 같이 가야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치시 지금 경기도 김포시로 지금 있는 것과 서울시 김포구로 갔을 때의 자치권이 동급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제 같은 시와 군을 얘기하는 것이 그 경우는 자치권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시 경우에는 시 권한 사무가 약 350개가 넘습니다. 만약에 시의 자치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의 자치 사무가 삭제가 돼서 자치구를 대단히 축소하고 제한받는 그런 영향이 바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원 이상 투의 시로서의 자치권도 다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지사님 말씀처럼 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되는 순간 사실상 자치권이 축소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0만 이상 특례 사무도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50만 이상 되더라도 특례 사무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정,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24개의 사무가 확대되어서 김포 시민의 그런 원리가 박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듣겠습니다. 서울로 김포가 편입될 경우에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 산하 기관과 보유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서울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존속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김포에 지금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하나가 있는데 임차 건물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규선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고요. 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별로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기도의 보석 같은 시인 김포시가 그 역사와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험에 편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총선 끝나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는 거꾸로 서울시에 있는 구가 경기도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8조 규정에 따라서 승계가 되는 그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네. 지난 11월 김병수 도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특 때도 재정 문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분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육세가 감소되면서 서로 상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이자 재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해보신 지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상쇄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서울에 29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규모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비슷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으로 봐서 김포시의 인구와 유사한 서울의 구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와 김포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약 3,3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오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증액분은 반면에 지방세와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서 현재 지금 김포시는 약 6,800억 정도의 지방세와 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관악구는 지금 3,400억 정도를 받고 있어서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세는 11개가 있습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11개인데 9개 세목인데 반해서 광역도의 경우는 6개의 세목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시군의 세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 이제 세목도 바뀌게 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 등 5개 항목을 시군이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 편입되면 이 가운데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일부가 서울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살펴봤습니다. 김포시세에서 서울시세로 전환되는 세수만 따지면 약 3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과 같고요. 다음은 지방교부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방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통합 산정을 통해서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포시는 작년 보통교부세로 1,451억을 받았지만 서울로 가게 되면 이 또한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와 서울시의 조정부 산정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지사님 여기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이경 의원님 지금 말씀 절대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김포시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지금 37%는 좀 넘습니다. 만약에 김포구로 가게 되면 이 재정 자립도는 19%로 떨어질 것입니다. 네, 잠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지사님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김포시가 발행한 홍보입니다. 1호로 사진인데요. 김포가 서울시로 가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경기도 본방에서 서울 중심으로 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구역만 바뀌는 거지 이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통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 서비스가 연결된다.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군들 향상, 그리고 수도권 및 국가 발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이 메가시티가 됐을 때 과연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인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5번째입니다. 천만도시 서울회복. 이거는 경기도 김포가 주체가 아니라 서울이 주체가 되는 걸 김포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한물 품은 대한민국 서울. 왜 김포 시정부에서 서울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구조를 보면은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 권역이고 김포시는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만약에 김포구가 됐을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고 과밀분화금도 또한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자유문력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에 신규 택지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이 또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감면되는 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장님, 김포가 서울시 자치가 됐을 때 이런 규제와 중과세를 상쇄할 만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별도로 동의하고요. 제가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어떠한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뒤집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탄. 두 번째는 작년 제가 이 두 웨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경기도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 경기도의 변방에서 서울로 된다고요? 왜 이 경기도 변방이며 김포가 경기도의 변방입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지사로서 그렇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라면서 주민투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경기 주민 전체에 대한 투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 생각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철도 분담비로 올라가고 조정금, 교부금 올라가고 등등 하면서도 그 환영한 입장을 갖고 같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극조돼서 단 한 번의 어떤 김포시나 경기 북부를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저 일부 인접한 주민들의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 활용해서 여러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한 근심과 함께 이러한 것들은 빨리 이와 같은 정치 시험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포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도농복합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소유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농복합 지역에 특별히 지원한 그 사업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도농복합 지역이 12개 시군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농복합 지역을 포함해서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할 적의 그 특징을 감안해서 짜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저희가 북부 대개발과 서부 대개발, 또 동북권 대개발하면서 그 같은 점을 감안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서북권 대개발에 포함시켜서 2040년까지 한 23조 가까운 투자 계획을 가지고 그 지원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3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포에 오셨습니다. 목련이 핀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내 또는 소속 자치단체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 공약처럼 발언을 하고 단언을 냈습니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한인선 열차를 타면서 서울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이 한 위원장이 경기 분도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희는 경기를 쪼개는 의미의 분도가 아니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로 북부의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를 포함한 일부 북부에 있는 시를 서울에 편입하면서 이번 말씀대로 하면 경기 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을 가는 하행선을 피면서 서울 간다는 게 똑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를 여러 번 오셨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와가지고 최근에 저희는 얘기를 하면서 지사가 경기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사의 뭐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앙천대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사로서 이제까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해왔던 모든 정치를 추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기득권 놓기 싫어서일 겁니다. 저는 지사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한 위원장이 누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얘기는 분명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당 사람들 후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문제에 있어서는 또 김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회에서 그동안 두 번이나 결의안에 여야의 대표를 함께 해주셨고 여러 차례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사심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민을 협업하고 정치 일정 앞두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을 잃는 이런 일들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답변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지분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뭐 김포라든가 다른 지역 시민 입장에서는 소리에 숫자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만 도내 시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하겠고요. 서울 내가시티는 한마디로 서울 확장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밀하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확장이 아니라 학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과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김포다운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산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보이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 그리고 짤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관련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때 제고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정한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과 재난재해의 특별한 수요가 있을 적에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가 고유한 재원마을은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조정금 확보를 통해서 기초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부사님, 만약에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또는 성질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도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혹시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이 특종과 관련돼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절차는 만약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검토 승인한 뒤에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사님,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용도 변경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가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승인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시군이 도의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승인 없이 특별 조정보금이나 교부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사님? 제가 취임해서는 그런 노고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제가 특조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이미 배분한 경우 일부 환수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 계획들을 잘 집행됐는지 경기도가 앞으로 체크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중순까지 정기적으로 이 특조금 잘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조치하고 위반 사례는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고 3월 중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